자, 지금 자막으로 뜨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제 밝힌 내용인데요. 윤석열이 올해 3월부터 계엄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왔다. 11월부터는 구체적으로 준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라고 검찰발로 지금 속보가 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사의 속도가 좀 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오늘 공수처가 보냈던 세 번째 출두 요구서와 관련해서는 일단 수치 거부를 했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검찰에서도 지금 11월부터 준비가 진행되었다는 내용으로 지금 언론에 이런 내용을 지금 알리고 있다. 그리고 검찰은 윤 해제돼도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다. 계속 진행을 지시했는데 어딘가에서 덜컥 걸려서 반발 또는 누군가 이행을 하지 않아서 지금 계엄을 2차, 3차 계엄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윤석열은 끝까지 계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블랙 요원들이 지금 바깥에서 무기를 들고 아직도 복귀를 하지 않고 있고 그 반납된 무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지금 폭탄 같은 것이 직접 소지가 되었다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까지 이제 포함해서 본다면 윤석열이 명확하게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비상계엄을 계속 선언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수사 결과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은 단순히 경고용어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확인되고 있는 거죠. 아니,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3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요.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 있지 않습니까? 신원식 국방장관이 한테 의견을 제시했으나 아주 부정적 의견을 표했어요. 네. 그래서 당시 김용인 경호처장하고 당시 의견 다툼으로 싸운 적도 있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그 당시에 얼마 안 있다가 그 임명한 지 7개월밖에 안 된 안보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안보실장을 갖다가 갑자기 교체를 했어요. 신원식을 잘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원식을 보내고 안보실장을 교체를 하면서 김용현을 국방장관 보내죠. 7월 달에. 이 자체가 이미 계엄에 대한 실행의 착수라고 봐야 됩니다. 착수라고 봐야 되고 그 당시에 청와대 그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아니 이게 안보실장을 교체하면 보통 이제 수석급을 교체할 때 같이 교체하거든요. 네. 수석급 인사를 같이 하는데 안보실장만 딱 빼내가지고 안보특보로 보내고 7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그다음에 신원식 국방장관은 그냥 자를 수 없으니까 안보실장 보내고 김용현을 국방장관 보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문제가 됐던 그 블랙리스트 블랙 요원 그 뭐 리스트로 해가지고 예. 문제가 됐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갖다가 원래 신원식 장관을 잘라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블랙 요원 리스트가 나가면요, 이거는 우리나라 정보 휴먼 정보가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르려고 그랬는데 그걸 다시 또 위험시켰잖아요. 이런 행위 자체가 저는 분명히 내란죄 예비행위입니다. 내란죄 예비행위가 분명히 있고 그것이 지금 증거로서 하나는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장면을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고요. 저기에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은 국힘의원들이 의장석 앞에 와서 원천 무효를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의장 사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 무효라고 외쳤고요. 자, 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이 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적의원의 과반으로 151표로서 탄핵이 가결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저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국회에서의 저런 의결 그리고 최종 결정을 무마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리고 원천 무효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저렇게 이제 가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가결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직무정지가 되니까 설마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 대행 행사를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건 알 수 없겠습니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또 출근 투쟁을 할 수도 있다. 출근 투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원천 무효라고 얘기하는 건 200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나라에 대통령이 2명일 수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원천 무효다.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직무정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마 압력을 느꼈죠. 한덕수한테. 네. 출근해! 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최상목은 나 못 받겠다라고 자빠지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법체위에서 의회에서 소위 발의가 돼서 24시간과 72시간 내에 표결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지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헌법적이며 반법률적인 행위들을 이 형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한덕수, 최상목 이 3인이 다 저지르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헌정을 문란시키는 행위들을 벌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사람들 체포해야 돼요. 지금 충청 인턴님께서는 댓글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내란의 쇼당이 지금 국회에서 쇼를 하고 있다. 저 사람들이 내란을 만들어 놓고는 지금 내란 동조 정당을 자처하고 있으며 저기에 모여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 국회법을 누가 해석하고 누가 이것을 확인합니까? 억지 주장을 펴면서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왜 항의를 계속하지 않고 지금은 또 팔이 아픕니까? 나팔을 내리고 있습니까? 대신 힘이 드니까 저렇게 하겠죠. 저분들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정말로 온몸으로 던지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저렇게 지켰습니까? 완전히 지금 기득권 세력에 기생해서 보여주는 행태를 보십시오. 지금 환율이나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불안하게 보는 이유가 민주당에 있다고요? 국회에 있다고요? 그 말이 되는 정말로 소리를 해야 되지. 저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누가 이 일을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놓고 큰 소리로 적반하장격으로 정말로 야당과 그리고 국민들을 욕을 하고 있냐고요. 반드시 조폭들도 부끄러워서 저한테 못할 거예요. 조폭들도. 제가 볼 때 조폭만도 못한 집단.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저 국힘 의원들을.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자, 저는 어제 한덕수 총리하고 오늘 아침에 또 최상목 부총리가 국무위원 몇 명 데리고 나와서 이야기했죠. 네. 절대 탄핵 가결은 안 된다. 아니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큰 내란죄를 범하는 위법행위를 할 때 그렇게 막았어야죠. 네. 그렇게 그때는 전부 다 뭐 안 된다 뭐 다 책임 회피식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의회주의에서 의회를 비판한다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김 박사님께서 조폭들이라는 행위라고 그랬죠. 조폭행위 맞습니다. 이 조직폭력배들 그 범죄단체를 수사하면요. 어떤 경우냐면은 범죄 공동화 의식을 가집니다. 같이 뭐 이렇게 혈주를 나눠 먹고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자가 이탈하려고 그러죠. 그러면은 한 사람이 그럽니다. 실행행위자가 자, 네. 제가 사심을 찌른 사람이면은 뭐라 그럽니까? 나 사심을 찌를 때 얘가 팔 잡고 있었어요. 이래 이야기합니다. 어제 국방부 장관 김용인 전 국방부 장관 김용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한덕수 총리한테 사전 보고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나와가지고 헌법재판관 그 거부사를 바뀌었죠. 임명 보류하게. 네. 임명 보류하게 바뀌었죠. 무슨 조폭한테 배운 것 같아요. 행동이 똑같습니다. 네. 자, 검찰발 속보가 다시 나왔는데 윤석열이 적어도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용현과 논의를 계속 해왔다라고 이제 검찰에서 이런 내용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은 내란 혐의가 명확하게 3월부터 준비가 되었고 김용현이 사실상 주도자의 위치에서 이런 부분을 실행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저 내용은 왜냐하면 김용현이 직접 진술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김용현과 예. 논의했다라고 하는 건데 논의는 윤석열과 김용현이 했을 거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윤석열은 수사를 안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김용현이 그 내용을 검찰에서 진술한 거죠. 자, 검찰발로 이제 그렇죠. 윤석열이 총을 쐈으라도 문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리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도 나왔다는 것은 이제 검찰이 진술을 한다는 것은 윤의 지시가 명확하고 김용현과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결행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요. 네. 저런 거를 낼 정도면은 단순히 김용현의 진술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네. 김용현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백데이터 보강 증거가 있어야 예. 수사기관이 저렇게 내지. 만약 저거 잘못 내면요 수사기관 망합니다. 저도 수사를 오래 해봤지만 절대 저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는 증거가 다 확보된 겁니다. 그리고 자, 왜 이 시점일까요? 참 지금 예를 들면 한덕수에 대한 권한대행에 대한 예.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브리핑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브리핑한 거죠. 언론에 흘렸겠죠. 뭐 언론에 흘렸건 흘렸거나 어쨌든 예. 저부터 의도가 있는 거죠. 저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자, 검찰이 바보가 피의사실 아닌 이상. 공표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제 저런 내용은 검찰도 지금 현재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자 내부에서 분열 또는 갈등이 생겨서 이 내용이 흘러나올 수도 있고 아예 검찰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국면에서 뭔가 수사를 제대로 한다는 것을 국민에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일 수도 있는데 그 어떤 것이든 우리는 의심의 눈초리를 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요. 저건 오늘 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사전 보고했다 그랬죠. 네, 한덕수 총리한테 오늘 한덕수 총리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게 없다 그랬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걸 했다 그러면은 한덕수는 김용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정범이 정범. 예, 예. 뭐 15년 이상 이렇게 양형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했다 안 했다 해가지고 뭐 둘이가 법정에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국회의장이 그렇게 지금 겁니다. 이제 뭔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국회로 다시 좀 돌려보겠습니다. 투표 안 하실 거예요? 투표 안 하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표 안 하세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의장석 앞에서 저렇게 이제 외친 사람들은 뭐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표결하지 않느냐는 국회의장의 질문에 계속 구호를 외치고 있고요. 퇴장하는 그래서 것 지금 이제 개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좀 퇴장하는 것 같습니다. 퇴장을 네, 투표하러 가지는 않을 거. 투표는 하지 않고 이제 퇴장하는 분위기로 갑니까? 아니면 투표장으로 가는지 그것은 지금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아니 저 정도 한 15분, 20분 정도 시위하는 것으로 저걸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윤석열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당의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 보라고 하는 겁니까? 정말로 국민들을 보라고 합니까? 지금 바라보는 국민들은 절대 다수가 이거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에 아예 정당 해산 시켜버려야 한다. 그리고 총선이 다시 있다면 저당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런 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국회의장 앞에 나가가지고요 과함지로 갈 용기 있으면은 개표하면 오는데 앞에 누워야 됩니다. 근데 개표하면 왜 손을 안 대는 줄 아십니까? 걸립니다. 그거. 바로 현행문 집회가 수갑차고 데리고 나갑니다.